약 2년 전 일론 머스크와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을 때 시장은 두 기업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하며 뜨겁게 달아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년, 표면적으로 두 기업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테슬라는 독자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당시 저는 테슬라가 팔란티어를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지금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관점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와 팔란티어 사이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접점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 사업의 본질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인간 팔란티어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팔란티어의 생태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지 그 비즈니스적 필연성을 팩트와 논리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까지는 팔란티어가 필요 없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테슬라가 왜 지금까지 외부 소프트웨어를 거부하고 자체 OS를 고집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테슬라 내부에는 테슬라 코어라고 불리는 자체 개발 ERP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1원칙 사고법의 신봉자인데요. 남들이 다 쓰는 솔루션이라도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테슬라 초창기 머스크는 SAP 같은 거대 기업의 ERP 솔루션을 도입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머스크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요. 당시 테슬라 전 CIO의 인터뷰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머스크는 수직 통합된 조직, 부서를 하나로 연결하는 원활한 정보의 흐름, 중앙 집중화된 비즈니스 운영 체제를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장들은 현재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데요. 즉 머스크가 원했던 것은 2012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팔란티어 같은 시스템이었고 이를 결국 찾을 수 없자 우리가 결국 직접 만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데이터 관리, 조달, 재고, 생산 계획, 심지어 딜러샵 관리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자체 IT 시스템을 구축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럼 다른 제조기업들도 테슬라처럼 자체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불가능합니다. 2010년대 이후 제조 역량이 핵심인 기업 중 팔란티어 수준의 시스템을 자체 구축한 곳은 전 세계에 딱 두 곳뿐입니다.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X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리더인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인간 팔란티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통합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한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셀텔란티스 같은 거대 자동차 그룹조차 결국엔 자체 구축을 포기하고 팔란티어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테슬라 내부적으로는 팔란티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머스크가 이미 더 완벽한 맞춤형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제기될까요? 바로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품 판매에서 노동력 판매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자사 공장에서만 쓴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 OS인 테슬라 코어에 연결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머스크의 목표는 옵티머스를 전 세계 공장과 물류센터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통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봇을 대기업에 판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 덩어리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 로봇은 고객사의 업무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야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물류회사에 옵티머스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로봇은 자신이 투입된 생산 라인이 어떤 창고로 이어지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나면 수리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객사 내부의 보안 규정, 설비 점검 권한, 병목 현상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을 알아야 하는데요. 즉 로봇이 제대로 일하려면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지식 구조, 즉 온톨리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옵티머스를 구매하는 고객사 A, 고객사 B, 고객사 C마다 제각각인 IT 시스템에 맞춰 매번 새로운 OS를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합니다. 이는 끔찍한 비효율이며 로봇 대중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팔란티어의 존재감이 부각되는데요.
팔란티아는 지난 2년간 기업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표준 플랫폼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우 중요한 기술적 업데이트를 단행했는데요. OSDK, 팔란티어 외부의 앱이나 시스템에서도 팔란티어의 온톨리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MCP, AI 업계의 표준 프로토콜을 온톨리지에 적용하여 외부 에이전트가 기업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로를 표준화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한데요. 과거에는 팔란티어 내부에서만 데이터가 돌았다면 이제는 외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팔란티어가 구축해놓은 기업의 두뇌에 접속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미 LLM 같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들이 이 문을 통해 기업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몸을 가진 에이전트, 즉 로봇입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로보틱스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가 로봇을 팔 때마다 고객사 시스템을 새로 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미 고객사의 온톨리지를 다 구축해놨으니 너희는 그냥 여기에 플러그만 꽂아라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테슬라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의 노선인데요. 옵티머스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사의 시스템을 테슬라가 직접 분석하고 일일이 맞춤형 통제 OS를 구축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표준의 합류입니다. 이미 팔란티어를 사용 중인 고객사 혹은 팔란티어 표준을 도입하는 기업들에게는 팔란티어 온톨로지와 연동되는 옵티머스를 공급한다는 건데 최근 엔비디아가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엔비디아도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지만 고객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더 빨리 효율적으로 집계하기 위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객님, 옵티머스를 도입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로봇은 팔란티어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팔란티어로 공장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옵티머스는 전원을 켜자마자 당신의 공장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B2B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팔란티어는 기업 운영의 표준 OS가 되고 싶어하고 테슬라는 로봇 노동력의 표준 하드웨어가 되고 싶어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확장을 돕는 완벽한 퍼즐 조각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2년 전 우리가 기대했던 테슬라 공장에 팔란티어가 깔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천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테슬라가 전 세계 공장과 물류센터에 로봇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대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수직 통합을 고집한다 해도 외부 고객사의 시스템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장의 표준에 맞춰야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제조업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시장에서 그 표준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테슬라의 하드웨어가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위에서 뛰어노는 미래,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 물리적 노동과 디지털 지성이 결합하는 산업혁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단순한 기대가 아닌 비즈니스 구조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만남, 테슬라와 팔란티어는 결국 만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한 스케일의 시장에서 말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직도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로 AI를 스쳐 지나가는 테마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지각 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흐름을 내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고 싶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과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산업의 지형을 바꿨듯 우리는 지금 AI와 로보틱스라는 차원이 다른 혁명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최정점에는 명확하게 테슬라가 존재하는데요.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전 세계 노동력을 대체할 옵티머스 로봇이 상용화되는 순간 제조 원가의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의 전력 한계를 넘어 스페이스 X를 통해 구축될 우주 데이터 센터는 AI 연산에 물리적 제약을 없앨 것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에너지, 운송, 노동, 그리고 우주 인프라까지 미래 문명의 운영체제를 독점할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대상이 아닌데요. 세대를 넘어 지켜내야 할 핵심 자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테슬라의 비전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야 합니다. 버티는 힘은 정신력이 아니라 자본력에서 나오는데요.
생활비나 대출 이자 때문에 미래의 100배 가치를 지닌 테슬라 주식을 헐값에 매도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가장 피해야 할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원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테슬라라는 미래 패권 자산은 굳건히 보유하되 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막대한 유동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AI 섹터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가들이 생존을 걸고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자본의 격전지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이 호황장에서도 소외될까요? 시장의 방향성을 읽지 못하고 뉴스에 뒤늦게 반응하며 고점에서 진입하고 공포 구간에 매도하는 매매의 엇박자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전략의 문제점인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진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이 종목 유망해요, 텔레방 들어오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테슬라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내 차트와 무엇이 다른지 단번에 알아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쓰고 있는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근데 이 보조지표에는 여러분들의 차트와 조금 다른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바이와 셀이라는 표시가 보이시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진입 타이밍과 손절 타이밍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찾아보고 뉴스 기사 찾아보면서 매수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이 템플릿은 테슬라 차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주식 차트에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표 타율이 90% 이상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 템플릿과 함께 사용 설명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대체 어떻게 보는데 보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거, 이 지표 템플릿 돈 받고 파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채널이 신생 채널이다 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보조지표 템플릿 어떻게 받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또한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선 댓글창에 보조지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지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겁니다. 그럼 링크 클릭하셔서 똑같이 보조지표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가 되시는데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늘 똑같습니다. 매번 100% 승률로 수익을 본다는 거 정말 어렵죠. 저도 사람인지라 기사 하나에 뉴스 하나에 흔들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조지표까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조차도 자기만의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표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시니까요. 이 기회에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0배 간다, 10,000배 간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5%, 10%라도 안정되게 수익 보고 나아가 당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되는 자료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